그의 입술이 내 입술에 닿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그가 물러서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처음 만난 그 할아버지의 손자가 이렇게 내 앞에 서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1억을 잃을 뻔한 할아버지를 제가 막았고 감사 인사를 하러 오신 할아버지가 손자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요리학원 강사라는 그는 처음엔 조심스러웠고 저 역시 3년 전 남편을 떠나보낸 후 연애 같은 건 포기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되면서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치매 초기였던 할아버지는 점점 더 많은 것을 잊어갔고 그는 할아버지를 돌보며 지쳐갔습니다. 성인이 된 아들마저 우리 관계를 반대했습니다. 사랑과 현실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구독, 좋아요는 제작에 힘이 됩니다.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은행 창구에 앉아 고객들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는데 한 할아버지가 창구 앞에 서셨습니다. 손에는 통장과 신분증을 꼭 쥐고 계셨고 얼굴엔 다급함이 가득했습니다. 1억을 인출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 큰 돈을 현금으로 찾으시겠다는 겁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의 떨리는 손, 초조하게 시계를 확인하시는 모습, 그리고 전화기를 계속 쳐다보시는 행동까지 모든 것이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패턴이었습니다. 은행원으로 일한 지 10여 년 이런 경우를 몇 번이나 봐왔습니다. 고객님, 혹시 누가 전화로 돈을 요구하지 않으셨나요?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지만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손자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사고를 쳤다고, 지금 당장 보내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누군가 말했을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처음엔 화를 내셨습니다. 손자를 도와야 하는데 왜 막느냐고, 시간이 없다고 소리치셨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도착해서 상황을 설명하자 할아버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진짜 손자에게 전화를 걸어보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입니다. 1억을 잃을 뻔한 순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셨고 저는 물 한 잔을 드렸습니다. 손이 계속 떨리시는 할아버지를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고 평생 모은 돈이었을 텐데 사기꾼들은 그런 것도 모르고 노인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할아버지가 다시 은행에 오셨습니다. 이번엔 젊은 남자와 함께였습니다. 깔끔한 인상에 부드러운 미소를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를 소개하셨습니다. 제 손자입니다. 그날 정말 고마웠어요. 이 녀석이 꼭 인사드리고 싶다고 해서 왔습니다. 손자라는 그 남자가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이 마주쳤을 때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따뜻하면서도 진지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얼른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제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계속 감사하다며 손자에게 뭔가를 속삭이셨습니다. 손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퇴근 후에 시간 괜찮으시면 커피 한 잔 대접하고 싶은데요. 할아버지를 구해주신 은혜를 이렇게라도 갚고 싶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사별한 지 3년 그동안 누군가와 커피를 마신다는 것 자체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로 저는 일과 집만 오갔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조차 피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비어 있었고 그 빈자리를 채울 생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기대 어린 눈빛과 손자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지 고마움에 대한 예의라고
한 번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날 저녁 은행 근처 카페에서 그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요리학원 강사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이혼 후 새로운 길을 찾아 요리를 배웠고 지금은 사람들에게 요리를 가르치며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성인이 된 아들이 있고 할아버지와 함께 산다고도 했습니다. 저도 제 이야기를 조금 했습니다. 은행에서 일한 지 오래됐다는 것, 평범하게 살고 있다는 것. 남편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 상처를 꺼내 보일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커피를 마시는 동안 그는 할아버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손자이자 손자를 돌보는 유일한 가족으로서 할아버지를 얼마나 아끼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따뜻함이 묻어났고 가족을 대하는 그의 태도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를 만큼 대화는 자연스러웠습니다. 그가 웃을 때마다 묘한 떨림이 가슴 한구석에서 일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감정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이건 그저 고마움일 뿐이라고, 다시는 없을 만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헤어질 때 그가 말했습니다. 또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저는 애매하게 웃으며 대답을 피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설렘인가 싶으면서도 그 감정을 완전히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와의 만남은 우연처럼 계속 이어졌습니다. 은행 근처에서 마주치기도 했고 할아버지가 은행에 오실 때마다 그도 함께 왔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와 대화하는 게 편안해졌습니다. 점심시간이면 가끔 문자가 왔습니다. 근처에서 식사라도 하자고, 새로 만든 요리를 먹어봐 달라고. 저는 거절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자꾸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혼자 먹는 식사가 지겹다는 핑계를 댔지만 사실은 그를 만나는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그가 직접 만든 도시락을 건넬 때면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음식 용기를 받아들 때마다 누군가 저를 챙긴다는 사실이 낯설면서도 좋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그가 요리학원으로 초대했습니다. 새로운 메뉴를 개발 중인데 맛을 봐줄 사람이 필요하다며 부담 갖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이미 선을 넘은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결국 학원 주소를 물었고 그날 오후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학원은 생각보다 아담했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주방과 따뜻한 조명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앞치마를 두르고 저를 맞이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웃는 그의 모습이 왠지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요. 그가 요리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능숙하게 칼질하고 재료를 다루는 손놀림이 정확했습니다. 집중할 때의 진지한 표정과 가끔 제게 시선을 주며 미소 짓는 모습까지 모든 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낀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맛 좀 봐주실래요? 간이 괜찮은지 확인해야 해서요. 그가 스푼으로 국물을 떠서 건넸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맛을 봤습니다. 깊고 풍부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는 제 표정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제 마음을 또 한 번 흔들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학원 테라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해가 천천히 지고 있었고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살랑 불어왔고 그 순간이 유난히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자주 만나도 괜찮겠냐고, 부담스럽진 않냐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담스럽지 않다고, 오히려 좋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냥 웃기만 했습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그는 알아챈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도 우리를 응원하셨습니다. 어느 날 저를 보시더니 손자와 잘 어울린다며 좋은 사람이라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할아버지의 따뜻한 눈빛이 저를 더 용기 내게 만들었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누군가를 좋아해도 괜찮은 건지, 새로운 시작을 해도 되는 건지 망설였지만 할아버지의 격려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아들을 마주쳤습니다. 요리학원 앞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성인이 된 아들이 학원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저를 보더니 잠시 멈칫했습니다. 인사를 건넸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짧은 대화 끝에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새로운 만남을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이혼 후 힘들어하던 아버지를 봐왔기에 다시 상처받을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저를 경계하는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그날 밤 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 이야기를 들었다며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저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사실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들의 반대라는 현실 앞에서 우리 관계가 과연 괜찮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문자를 보냈고 자주 만나자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도 계속 저를 챙겨주셨습니다. 은행에 오실 때마다 손자가 만든 반찬을 싸오셨고 제게 건네며 따뜻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어느 주말 그가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꼭 오라고 하신다며 같이 저녁을 먹자고 했습니다. 저는 긴장되면서도 설렜습니다. 그의 집에 간다는 것, 할아버지와 함께 식사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동시에 기대됐습니다. 집은 아담하고 정갈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고 그는 주방에서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식탁에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음식들이 놓였고 할아버지는 계속 제게 음식을 권하셨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가족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식사 후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손자가 참 좋은 사람이에요. 자네도 좋은 사람이고 두 사람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할아버지의 따뜻한 목소리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를 진심으로 응원해 주시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도 할아버지 손을 꼭 잡으며 고맙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가 차로 바래다 줬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고 라디오에서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신호등 앞에서 차가 멈췄을 때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단단한 손이었습니다. 저는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손을 더 꼭 쥐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의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감정이 진짜인지, 제가 다시 사랑할 수 있는 건지.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할아버지가 쓰러지셨다고, 병원에 계시다고 했습니다. 저는 퇴근 후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앞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눈가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증상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앞으로 더 많은 보살핌이 필요하다고. 그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제 앞에서 무너지지 않으려 애쓰는 게 보였습니다. 병실에 누워 계신 할아버지를 봤습니다. 언제나 환하게 웃으시던 분이 작고 힘없어 보였습니다.
제 손을 잡으시며 미소 지으셨지만 그 미소엔 예전의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퇴원 후 그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요리학원 수업을 줄였고 할아버지를 돌보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썼습니다. 저도 퇴근 후 자주 그의 집에 들렀습니다. 할아버지 식사를 챙기고 말벗이 되어드리고 함께 산책도 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가끔 저를 알아보지 못하셨고 같은 말을 반복하셨습니다. 밤에는 배회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는 밤새 할아버지를 지켰고 아침이면 지친 얼굴로 학원에 갔습니다. 저는 그가 무너지는 걸 지켜봐야 했습니다. 웃음이 사라졌고 말수도 줄었습니다. 제가 음식을 해가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걱정에, 일 걱정에 모든 게 그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아들과 마주쳤습니다. 할아버지 집 앞에서였습니다. 저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러 가는 길이었고 아들은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서로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많이 힘들어하세요. 아들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엔 걱정과 피로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다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돕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아버지가 또 상처받을까봐 두렵다고, 할아버지 일로도 힘든데 연애까지 하면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제가 그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더 힘들게 만드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그를 사랑하지만 그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간병으로 지쳐가는 그를 보면서 제가 옆에 있는 게 과연 옳은 일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결심했습니다. 조용히 물러나기로. 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당분간 만나지 말자고, 할아버지께 집중하는 게 먼저라고.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겁이 났습니다. 그의 삶에 깊이 들어가는 게 나중에 더 큰 상처가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도 저와 같은 생각일 거라고, 이별이 서로에게 나을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은행 퇴근 시간에 그가 나타났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는 우산도 없이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젖어 있었고 눈빛은 절박했습니다. 제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가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비에 젖은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말하려다 멈추고 다시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혼자라는 게 너무 힘들어요. 당신이 필요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깨달았습니다. 혼자 결정하고 혼자 떠나려 했던 것이, 그도 저를 원하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제 우산을 그에게 씌워주고 그를 꼭 안았습니다. 비에 젖은 그의 어깨가 제 품에서 흔들렸습니다. 울고 있는 건지 떨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빗소리 속에서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의 집으로 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미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거실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그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병세가 악화되면서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저까지 떠나니 견딜 수 없었다고. 저도 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부담이 될까봐 두려웠다고, 하지만
떠나는 게 더 괴로웠다고 우리는 약속했습니다. 이제 혼자 짐을 지지 않기로, 함께 견디기로, 할아버지 간병도 함께 하기로,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서로를 위한 길이라고 믿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그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빗물에 젖은 거리가 유난히 반짝였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길이 보였습니다. 그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지만 제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진짜로 그의 삶에 들어갔습니다. 퇴근 후면 곧장 그의 집으로 향했고 주말엔 아예 하루 종일 함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식사를 준비하고 약을 챙기고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때로는 산책을 나가기도 했고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옛날 노래를 틀어드리기도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저를 알아보시며 반갑게 맞아주셨고 어떤 날은 낯선 사람 보듯 경계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할아버지께 다가갔습니다. 그는 제가 오는 걸 기다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면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고 함께 할아버지를 돌보는 시간이 그에게 큰 위안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 후 설거지를 하면서 하루 있었던 일을 나누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그의 아들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여전히 경계하는 눈빛이었지만 제가 할아버지를 정성껏 돌보는 모습을 보면서 태도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어느 날은 제게 감사하다는 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말이 제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병세는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기억은 점점 더 흐릿해졌고 혼란스러워하시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밤에 깨어나 헤매시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그는 밤잠을 설치며 할아버지를 지켰고 저도 자주 밤늦게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할아버지가 갑자기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 하셨습니다. 집에 가야 한다며 어머니가 기다리신다며 문을 열려 하셨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할아버지를 붙잡았고 저도 함께 달래드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할아버지는 천천히 진정하셨습니다. 할아버지를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누군가를 떠올리시는 것 같았습니다. 돌아가신 할머니일까요? 아니면 젊은 시절의 누군가일까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 가장 길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잠든 후에도 우리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지쳐 보였고 저도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도 먼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 위로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의사와 상담했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전문적인 간병이 필요한 시기라고, 요양원을 고려해 볼 때라고. 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함께 결정해요. 제가 그의 손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할아버지를 위해 무엇이 최선일지, 어떻게 해야 할지.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요양원을 방문했습니다. 깨끗하고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전문 간호사들이 있었고 할아버지처럼 치매를 앓는 어르신들이 계셨습니다. 그는 시설을 둘러보면서 계속 말이 없었습니다. 제 손만 꼭 쥐고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가 울었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할아버지를 남처럼 떠나보내는 것 같다고, 자신이 무책임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를 안았습니다. 아니라고, 할아버지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시는 날이 왔습니다. 짐을 꾸리고 차에 싣고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디 가는지도 모르셨지만 손자 손을 꼭 잡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게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해서 짐을 풀었습니다. 할아버지 방을 정리하고 익숙한 물건들을 놓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사진들을 벽에 걸었고 자주 듣던 음악을 틀어드렸습니다. 조금이라도 집처럼 느끼시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떠나려 할 때 할아버지가 그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가지 말라고, 함께 있자고 하셨습니다. 그는 눈물을 참으며 할아버지를 안았습니다. 곧 다시 오겠다고, 매일 올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손을 놓으셨습니다. 요양원을 나오는 그의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함께 걸으며 서로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그날 밤 그의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계시지 않으니 집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천장을 멍하니 바라봤고 저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그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눈빛이 애틋했습니다. 말없이 제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저도 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 손으로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그가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이마에 입맞춤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입맞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꼭 안았습니다. 저도 그를 안았습니다.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오랫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다면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그가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를 더 꼭 안았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사랑이란 이런 거라는 걸 비로소 알았습니다. 할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신 후 우리 삶은 새로운 리듬을 찾아갔습니다. 매주 수요일과 주말이면 함께 요양원을 찾아갔습니다.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음식을 만들어 가져갔고 함께 산책도 하고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어떤 날은 할아버지가 우리를 알아보셨고 어떤 날은 그러지 못하셨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할아버지 곁에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요양원 정원을 천천히 걸으며 할아버지 휠체어를 밀 때면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도 마음이 통했습니다. 그의 아들도 자주 함께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할아버지를 돌보는 동안 우리는 진짜 가족처럼 가까워졌습니다. 아들이 제게 미소 짓는 날이 늘어났고 가끔은 농담도 주고받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요양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가 차를 공원 앞에 세웠습니다. 날씨가 좋으니까 잠깐 걷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공원길을 걸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고 낙엽이 바스락거렸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익숙한 그의 손길이 여전히 설렜습니다. 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당신과 함께여서 견딜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 일도 힘든 순간들도 모두 당신 덕분이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제 마음도 같다고, 그와 함께라서 행복하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말보다 먼저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해서 나는 눈물이었습니다. 그가 제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키스였습니다. 공원 벤치에서 가을 햇살 아래에서 우리는 서로를 확인했습니다. 이 사랑이 진짜라는 것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키스가 끝나고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서로의 손을 잡고 침묵 속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앞으로의 날들에 대해, 함께할 시간들에 대해, 우리의 미래에 대해. 그의 겨울이 왔습니다. 요양원 창밖으로 눈이 내렸고 할아버지는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알아보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지만 그래도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것만으로 감사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있었기에 우리가 만났고 할아버지가 계셔서 우리가 더 단단해졌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요양원에서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우리는 할아버지와 함께 케이크를 먹고 캐럴을 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흥얼거리며 손뼉을 치셨습니다. 그 모습이 사랑스러웠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할아버지를 방에 모셨습니다. 침대에 누우신 할아버지는 곧 잠이 드셨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저를 세웠습니다. 복도 창가에 서서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고요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가 제 허리를 감싸며 뒤에서 안았습니다. 제 머리에 턱을 기댔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평생 이렇게 함께하고 싶어요.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좋은 날도 힘든 날도 기쁜 순간도 슬픈 순간도 모두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그를 마주봤습니다.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는 알았습니다. 제 대답을, 제 마음을. 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그가 다시 저를 안았습니다. 이번엔 더 깊고 간절하게. 입술이 다시 맞닿았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복도엔 우리 둘뿐이었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오직 우리 둘만 존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키스가 끝나고 우리는 이마를 맞댔습니다. 눈을 감고 서로의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늦은 나이에 찾아온 사랑이었지만 그래서 더 소중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차 안은 따뜻했고 라디오에서 잔잔한 음악이 흘렀습니다. 그의 손이 제 손을 잡았고 저는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갈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작에 힘이 됩니다.